아니오. 들기가 이렇게 나와? 아, 그럼 뭐가 들기가 기력이나 주셔야 할 텐데. 앉아, 이리 와, 이리 와. 아직 가서 미안한데 아니 그냥 이렇게 오셔야 하네요. 서울 가 심심해서. 이리 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드리는 마을. 학렬이 높다는 이유로 해서 나이 많으신 분이 나이가 어린이에게, 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 세배를 받은 이가 세배를 한 사람에게 다시 세배 드리는 광경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충청남도의 이 작은 마을은 또 다른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전통 놀이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행해지는 장승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장승끼리 혼인시키는 축제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바로 그 장승제. 오늘 늑보 사람과 사람에서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수백 년 동안 이 대보름 축제인 장승제를 지켜오고 있는 한 산골 마을을 찾아가 봅니다. 계곡물 소리가 유난히 정겨운 이곳은 충남 공주에서 약 30km 떨어진 탄천면 송악리. 그러나 마을을 둘러싼 산의 모습이 마치 누운 소의 젖가슴 모양 같다 해서 이곳 사람들은 모두 소라실이라고 부릅니다. 아득한 옛날 백제 시대 때부터 이 주어진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다는 소라실. 여느 농촌과 다름없이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70여 가구가 되던 것이 점점 줄어 지금은 약 30가구가 사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휴일이 없다고 하는 집약적 농업. 그러나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대보름까지의 보름간이야말로 1년에 한 번뿐인 우리네 농촌의 방학입니다. 막 쥐고서 던지는데도 났다! 아이고 배가. 야, 아 그럼 너 짭짤하면서 빼야지 그거. 옷자리게 썰랑가 그 유자짜고 썰랑가. 소라실에 들어서면 언뜻 눈에 들어오는 것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 산소들입니다. 집 바로 뒤에 모셔놓고 늘 깨끗이 손질하는 조상의 묘소가 이 마을 사람들의 조상 섬기는 마음을 말해줍니다. 동네 어귀엔 수호신인 장승이 아주 여러 개가 서 있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 서 있는 여러 장승들. 동방 천원 축귀 대장군. 동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귀신을 몰아내는 대장군입니다. 불과 30가구밖에 안 되는 소라실 마을이 동편, 서편으로 나뉘어져 있고 동편 마을 어귀엔 남자 장승이, 그리고 서편 마을 어귀엔 여자 장승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서편의 여자 장승. 이제 보름날이 되면 서편 마을의 여자 장승과 동편 마을의 남자 장승을 혼인시키는 혼례식과 장승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서방 지원 축기 여장군입니다. 보름때 되면 장승만 지내려면은 서편 동편 딱 갈라서요. 장승치기도 다 따로따로 하고요. 불도 따로 놓고 그렇게 해요. 정성도 따로 드리고요. 한테 안 드려요. 따로따로 하지. 어디가 서편이고 어디가 동편입니까? 이쪽이 동편이고요. 저쪽이 서편. 이쪽에는 남자 편이고요. 저쪽은 여자 편. 언제부터? 옛날부터요. 뭐 알도 못해요. 언제적인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누구도 그 근원을 알 수 없다는 장승제. 다만 그 역사가 400여 년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장승제의 첫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첫 작업을 건립이라고 하는데 장승제에 쓸 비용을 모금하는 운동인 셈입니다. 매년 정월 초일의 날 동편은 동편대로 또 서편은 서편대로 건립을 하는데 풍장을 울리며 집집마다 방문해서 쌀이나 돈을 걷게 됩니다. 남편들은 모으는 사람이고 아내들은 내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이때 적다 많다 해서 서로 다투는 재미가 또 보름축제의 흥을 돋궈줍니다. 이거 뭐가 이게 뭐가 다른 장관이라다가 장관이라다. 당장님 위에 당장님. 어디 장아들이라면 더 내놔. 장독 앞에서 마당에서 그리고 부엌에서 풍장을 올려 이 집의 화평과 운수를 기원하는 건립의 숨은 뜻은 이제 쌀 한 말과 막걸리 한 잔으로 모두 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남에게는 축복이고 자신에게는 기쁨인 소라실의 보름맞이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축제 때는 뭐니 해도 먹는 즐거움이 빠질 수 없죠. 맛난 음식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축제의 일부가 아닐까요? 소라실 아낙네들이 모여서 바쁜 일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일을 하노라면 신명이 절로납니다. 이 일이 곧 놀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두부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글쎄요, 시어머님께 배운 대로 잘 될는지요. 이 여인들의 고향은 소라실이 아닙니다. 각각 다른 고장에서 태어나 이곳으로 시집을 온 사람들이지만 이제 이들은 오히려 친자매보다도 서로를 잘 아는 이웃이 됐고 이제는 남편보다도 더욱 이 마을의 애착을 느끼는 소라실 사람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은 뭐 대접할 것도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서 마을 손님들 대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손님이 떨어진 집이 없어요. 그냥 손님들이 같이 해서 와가지고 뭐 집집마다 뭐 손님들이 막 매일 거기서 와요. 귀찮지 않으십니까? 그 재미지 오라고 사면 청하죠. 그러면 손님들 많이 오시죠? 자꾸 청하죠. 손님들 오시라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님들 많이 오시는. 아이 그게 재미로 하는 게 괜찮죠. 마을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러면요. 젊으신 분들도요. 아이고 그게 좋아서 아주 정사죠. 선배 바쁘지. 어느 농촌 마을이나 정초 보름 가는 손님이 드나드는 기간이지만 이 소라실의 보름엔 유난히 손님이 많이 찾아든다고 합니다. 장승제를 보기 위해서 먼 곳에서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손님 대접을 즐기는 소라실 사람들이 이렇게 대접용 두부를 직접 만듭니다. 잘 됐나 못 됐나 좀 볼까? 네, 어른들께서 두부 만드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어른들께서도 시어머니로부터 배웠다며 가르쳐 주셨었죠. 그대로 배워 만들어 본 두부, 그 솜씨가 옛날만 한지 어떤지 맛을 보여드립니다. 늦게 오시는 게 얼른 잡수라고요. 한장 맛. 저 형님 좀 하나 드려. 저는 맛은도 안 보고 그냥 부모들이 그냥 정해준 대로 와시오. 와보시니까 어때요 이 마을이? 좋지요. 처음에 오는데 어떻게 멀은지 걸어서 들어왔는데 하도 멀어서 다리가 아파서 죽을 뻔했시. 그랬는데 몇 동네를 지나서 여기로 오더라고요. 그래갖고서 그냥 막 와갖고서 아주 하도 대간해갖고 그날은 아주 피곤해갖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동네는 처음 와봐갖고. 너무 산골짜기라서. 예, 너무 산골이라.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이 마을에 사시는 게?
이제 여러 어른들하고 정들고 또 이제 고향 땅이고 우리는 그전서부터 그전 어머님 얘기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전서부터 여기서 살으셨다니까 이제 여기를 지키고 살아야지. 지키면서 어떤 것을 주로 지키고 사십니까? 이제 마을을 지키고 또 이제 장성 이렇게 하시는 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잘 못하면 또 일러주고 해야지. 이제 어른들 대에 이제 우리가 일러줘야지. 젊은 사람들. 나대로 들고 네, 어른한테 어른들 달고 물려내가. 어른들한테 이제 우리가 물려받았으니까 또 이제 고와 같이 이제 해야지. 이제 이곳이 고향이 된 여인네들은 다른 마을 손님들로부터 소라실 사람들 여전히 인심 좋고 음식 솜씨도 좋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그랬듯이 떳떳하고 성실하게 대를 물려가며 이 마을 소라실에 살게 하고 싶습니다. 어젯밤 마을 어른회의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립 결산을 마친 후 장승제를 지낼 재관, 축관과 제사 음식을 마련한 여자 제수, 즉 유사를 뽑은 것입니다. 유사로 선발된 집은 이렇게 금줄을 치고 황토 흙을 뿌려 표시를 합니다. 유사는 보름날 일진을 보아 뽑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화해 절명이어서는 안 되고 생기, 복덕, 천이여야 하는데 올해엔 생기인 42살의 박용대 씨 부인이 동편마을 유사로 선발됐습니다. 이 시각부터 유사인 박용대 씨 부인은 외출을 삼가야 하고 부정한 행동은 물론 부정한 것을 보아서도 안 되고 몸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안 됩니다. 유사집은 또 농기를 세워 표시를 합니다. 신농 유업이라 쓰인 이 깃발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려오는 대로 전해받았을 뿐 이 불편한 의식을 400여 년 동안이나 계속해오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깃발이 동편에 하나 그리고 저만치 서편 유사집에도 세워졌습니다. 지금부터 보름밤 장승제가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유사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정성스런 제사를 준비할 신성한 지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연중 15일뿐인 정월 보름 휴가. 논다는 것은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즐거운 일이죠. 마을 청년들이 논가에 모였습니다. 모처럼 논두렁에 나와 미꾸라지를 잡는 일도 농촌 젊은이들에겐 일이 아닌 놀이입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은 여전히 꿈틀거리며 삶과 놀이를 제공해 줍니다. 저녁 먹자. 여기 사람 많아. 오 크다. 용진이. 야. 소화지 떨어져 절로 가봐. 소화지요? 나 뒤에 다. 거기서 잡아갖고 화장 그냥. 송아지가 달아났다는 소리에 그만 마을 청년 박용진 씨는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송아지 한 마리는 큰 재산이죠. 붙들어 말고 와. 아무자 진짜. 까지 말려붙다. 지금까지만 술 더 말아 먹었다. 고기 넣고 김치 불어놓고 하자. 불안동이 좀. 같이 어디 갔어? 송아지를 잡으러 갔던 박용진 씨는 어느새 걸음을 푸고 있습니다. 잡기 힘들었어요. 뭐 송아지 뭐 한두 번 달아보라요 뭐. 소가 몇 마리 있는데? 지금 14마리예요. 큰 소 2마리하고 아이 암소 2마리하고 이제 황소가 12마리하고 꼭 부모님이 사셨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뭐 뿌리를 박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뭔가 저도 시골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젊은 나이로서 그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10년 후나 20년 후에 남 도시 생활하는 사람 부럽지 않게 살 계획을 짜고 있는데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도시 못지않게 살고 싶다는 농부
박용진 씨.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처녀가 귀하다는 요즘 용케 신부감을 얻어 작년에 혼인을 한 후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작년 소득은 840만 원. 스스로 이 마을의 중상층이라고 말하는 그는 휴가 기간에도 짬짬이 할 일은 해야 한다며 경운기를 몰고 서둘러 밭으로 나갑니다. 해빙이 돼 땅이 질어지기 전에 논에 거름을 내놓아야 합니다. 좀 봐봐. 다 지졌나? 돈 모른다 봐. 바닥에 돈 모르나벼. 벌어서 맛봐. 주아이가 또 음식아 솜씨가 어떤가 또 모르지. 신건가 짠가. 아, 맛있어. 한번 맛도 봐봐. 이래 줘봐. 내가 보여야지 맛을. 맛도 보고. 조금만. 아 우리도 먹여야 되니 게. 얘도 있고. 다들 이거 누가 와서 우리 감자 찾아 먹으면 안 돼, 이거. 야, 땡겨. 우리 뭐. 안 가요. 갔다 와. 누가 땡겨. 갔다 와. 하나 다 먹으면 안 돼, 먼저.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장 먼저 퍼담은 미꾸라지 매운탕하고 막걸리를 들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른들 지금까지 놀고 계세요? 아니, 못 되는 거 같지요? 아니 노신다 내가 안주하고 술하고 좀 가졌는데. 아니 만날 육이 미꾸리 잡는 예, 저희들이 미꾸라지 잡으세요. 한번 더 여기다 놓고 수저하고 성경 갖고. 예, 알았어요. 얼마나 나요? 아, 먹기도 한두 번 내야지. 아따, 야, 그 그들이 찾아온 곳은 마을 어른들이 모여 계시는 곳. 좋은 일이 있을 때면 어른을 먼저 찾는 것은 이들에게 그저 몸에 배버린 습관인 듯합니다. 한 대 또 받아서 드릴 테니 게. 아니야. 그 무지한 거는 우리가 아이 아저씨들보다 욕구해서 한 대 받으라고 할게. 아니요 안주 드리면 술도 드려야지요. 했어요. 마을 입구에 잘 정돈된 산소를 보며 받은 느낌을 여기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르신네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신의 마음도 편하게 되는 길이라 당연히 믿는 이들. 이 믿음이 수백 년 동안이나 장승제를 지켜온 저력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맛으로 사는 게, 그 재미로 사는 게 좋아합니다. 소라실에 정월 열 나흔 날이 밝았습니다. 이날은 또 마을 전체를 깨끗이 청소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열 나흔 날 샘을 청소하는 것은 이들이 샘을 품는다고 하는데 유사가 아침 일찍 나와 샘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샘의 이름은 장군샘. 모양이 함같이 생겼다 해서 이 마을을 함셋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언제부터 이 샘이 있었는지 그 역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마을 사람은 대대로 이 샘의 물을 마시며 살아왔고 이 샘 덕분에 마을이 잘 사는 것이라고 들어왔을 뿐입니다. 남의 식구들 들어올 때도 다 잘 들어오고 그저 아들들 키워서 전장터 보내도 어디 하나 다치지 않고 잘 오고 한 것이 이게 우리 장성대 이렇게 잘 지내고 한 저기로 잘 넘어갔어요. 이 쌀은요 샴 깨끗이 품어내고 유왕님이 잘 이 동네를 보살펴달라 이렇게 쌀러요. 더 넣어. 이 쌀을 잡수시고 이 마을 잘 보살펴 주십사고 안악들은 정성을 다해 용왕님께 빕니다. 샘 안팎을 청결히 한 후 장군 샘가에도 역시 금줄을 치고 황토 흙을 뿌립니다. 이제 이곳은 장승제 의식이 모두 끝날 때까지 오직 유사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역입니다. 유사는 술 담그기 전에도 목욕을 해야 하고 떡살을 담그기 전에도 밥을 안칠 때에도 목욕을 한 후 앉혀야 합니다.
이 시각 집집마다 청소를 하고 있을 테지만 청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하는 유사는 누구보다도 지극한 정성을 기울입니다. 열 나흔 날 또 해야 할 일은 청소뿐이 아닙니다. 휴가에 막빠진 오늘 농기구를 손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장승제. 내일은 장승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일할 준비를 모두 끝내놓아야만 모레부터 일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름 전날은 또 오곡밥을 하는 날이죠. 이 아주머니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물가에 오곡밥을 갖다 놓고 1년 내내 가물지 말라고 기원합니다. 박용진 씨의 집에서도 농기구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부지런히 오곡밥을 지어다가 마을에 하나뿐인 경운기 위에 놓습니다. 그건 왜 갖다 놓으시는 겁니까? 우리 아들 스석 수대로 돈 많이 벌더라고요. 10년 후에는 도시사람 못지않게 살 계획이 있다는 박용진 씨. 모레부터는 논두렁을 다듬고 논도 갈아야 합니다. 아버지 박달식 씨도 지게를 손질합니다. 보름 전날은 이 집 저 집 밥을 얻어 먹으러 다니는 날이기도 합니다. 점심은 먹지 않고 저녁을 오후 3시쯤 먹은 후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여러 집에 밥을 먹을수록 1년 운수가 좋다고 전해지지요. 또 열 나흔 날엔 밥 9그릇 먹고 나무 9짐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밥 9그릇은 영양 보충을 뜻하고 나무 9짐은 논일을 위해 땔감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뜻입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1년 농사 채비의 날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청소한 것들을 모아 태우고 있습니다. 한두 짐만 이렇게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스름 해가 넘어갈 무렵 온 마을 집집마다 더러운 것을 모아 태우고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모깃불이라고 부릅니다. 예로부터 열 나흔 날 이 모깃불을 피워야 여름에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다는 습속이 전해옵니다. 겨울에 모깃불을 놓으면 여름에 모기가 끓지 않는다고 하는데 얼핏 들으면 좀 우스운 미신같이 여겨지지만 어쩌면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생활의 지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 모깃불, 더러운 곳에만 서식하는 것이 모기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해서 불살라버리는 일이 모기의 서식을 방지하는 첩경임을 이 마을 선조들은 일찍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는 청년 박용진 씨. 무척 바빴던 열 나흔 날을 모깃불 튀우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향부들 하러 나와요. 어디서 가장 먹거나 나와요. 열 나흔 날 밤 샘 굿하러 나오라는 징을 칩니다. 아침에 깨끗이 청소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장군샘, 샘굿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맑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마을이 복받은 마을이죠. 장군샘 앞에서 샘 구슬한 샘 굿패들은 다음 샘을 찾아가는 도중에 성황당을 지납니다. 성황당을 그냥 지날 수 없어 한 차례 인사를 올리고 다음 샘을 찾아갑니다. 들어라 물구녕만 들어라 7년 대한 가뭄에도 물구녕만 들어라. 뚫어라 뚫어라 7년 대한 가뭄에도 물구녕만 뚫어라. 샘마다 찾아다니며 샘 구슬한 후 샘구패들은 다시 집집마다 돌며 그 집에 축복을 기원합니다. 설엔 떡을 안 해도 보름엔 떡을 한다는 소라실 사람들. 주인은 막걸리와 두부와 떡을 푸짐하게 내놓고 7년 대한 가뭄에도 물만 풍풍 나오게 빌어준 이 마을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집주인의 전송을 받으며 샘굿 행렬은 또 다음 집을 향합니다. 열 나흔 날 밤은 이렇게 샘굿으로 지새워집니다. 유사가 찬 샘물로 목욕을 합니다. 음력 정월 초 1의 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매일 찾아오던 샘. 어제 청소와 샘굿으로 더욱 정결해진 샘.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목욕도 이젠 2번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동편기와 서편기가 마을 어귀에서 만났습니다. 지금은 장승목을 베러 가는 시각. 길을 앞세우고 풍장을 올리며 함께 산을 향합니다. 바로 이곳이 오늘 밤 장승 혼례식이 올려질 달입니다. 장승목을 베러 갈 땐 방위가 중요합니다. 올해엔 북쪽은 대장군 삼살이 끼어 안 되고 정남쪽은 대살이 끼어 안 되고 그래서 동쪽 군토골이 적지로 선정됐습니다. 장승목을 베는 것은 역시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정해진 나무에 술을 올리고 지성을 드인 후에 베내게 됩니다. 장승목을 베어가면 재수가 있다 해서 서로 자기 산의 나무를 베어가라고 합니다. 장승목을 함께 베었던 이들 돌아올 땐 동편 서편이 만났던 자리에서 다시 갈라져 각기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장승제는 예로부터 소라실 한 마을의 것이 아닙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오늘은 주빈이 돼 찾아옵니다. 이들을 위해서 두부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이제 장승을 깎는 시각입니다. 신부 장승을 깎고 있는 서편. 그리고 동편에서는 신랑 장승을 깎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선 어린이들이 오늘 밤 불놀이에 사용할 솜방망이를 만듭니다. 이제 이들이 조금 더 크면 이들 손에 의해서 장승이 깎여질 것입니다. 신랑 장승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사모관대를 달고 있습니다. 이 장승 깎는 일은 이 마을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단했어. 사무가 돌려야지 뭐. 절개를 상징하는 오리떼에 사용할 오리도 매끈하게 다듬어졌고 오리 입에 물릴 고기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신랑 장승의 얼굴을 그리는 순서입니다. 장승의 눈은 무섭게 그려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쯤 신부 장승도 거의 완성됐겠지요. 신랑 마을에선 누군가 신부가 예쁘지 않으면 쫓아버리자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동방 천원 축귀 대장군. 이 장승이 앞으로 1년 동안 또 소라시를 지켜주겠죠. 아침에 이 샘에서 목욕을 한 유사가 밥쌀을 씻습니다. 유사는 반드시 이 샘물로 밥쌀과 떡쌀을 씻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또 목욕도 해야 합니다. 제사 음식은 반드시 이 샘물로만 지어져야 합니다. 드디어 혼례식이 있기 전에 신부편 기와 신랑편 기가 절을 하는 기 세배 순서가 시작됐습니다. 서편에서 온 신부기의 모습입니다. 기절이 시작됐습니다. 신부기가 4번 절을 하면 신랑기는 담례로 2번 절을 하는데 이때 상대편 기 보고 더 많이 숙이라고 양편 마을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남자 체면에 많이 숙일 수 없다고 하고 또 더 숙여야 한다고 실력 행사를 하다 보면 주인은 그만 웃음바다가 됩니다. 절이 끝나면 신랑 마을에서는 신부기에게 채단을 묶어줍니다. 이제 오늘 밤 혼인을 약속한 것이니 한 차례 흥겨운 풍장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두 기가 한 곳에서 만나야 하는데 서로 상대편을 가까이 오라고 다시 힘을 겨루게 됩니다. 밀고 당기고 하는 중에 많이 밀려간 쪽이 지는 것이죠.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치열한 힘 자랑이 계속됩니다. 드디어 꼭대기를 꽁털로 장식한 신랑기와 신부기가 만났습니다. 비로소 잔치 분위기는 무르익고 풍장도 고조됩니다. 한쪽에선 아낙네들이 너를 띱니다.
지금은 즐기며 먹는 시간. 이제 촬영 나온 사진 기자들도 귀한 손님이 됩니다. 어른들은 70여 년 전 어릴 때처럼 한쪽에 앉아 지금은 자식들의 놀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용한 산골 농촌 소라실에서 이런 축제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세배는 신랑 측의 배웅으로 끝나고 저녁 혼례식 때 만날 것을 기약하며 양편 기는 다시 동편과 서편 마을로 헤어집니다. 장승제를 위한 남은 준비를 동편 서편 마을에서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축제 마지막은 불놀이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과 아이들이 불놀이를 할 솜방망이를 달고 있습니다. 향산나무 밑 오늘 제사를 지낼 장승박이 주위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 새 장승이 또 하나 서겠죠. 장승제에 쓰일 시루떡도 다 익었습니다. 유사는 무, 나물, 두부, 명태, 밤, 대추, 곶감 또 제기들도 어른께 배운 대로 챙겨 놓았습니다. 토메토를 더 넣어봐. 토메토를 더 넣어봐. 이 쌀하고. 오늘만 굶는 게 아니라 어제서부터 굶어야 돼요. 왜냐면은 변소 출입을 안 해야 되고 하루 한 번씩 목욕할 적이 변소를 갔다 오면은 갔다 오는 대로 목욕을 해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아침에 이제 보름날 아침에는 싹 목욕하고 그렇게 해서 떡살 담궈서 해놓고 또 저녁에 이제 떡 찌고 밥하고 할 적에 또 목욕을 해야 돼요. 목욕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려서 내가고 나면은 아주 내가 들어간 걱정이죠. 이거 한번 책임을 맡으면 걱정인데 이제 내가고 나면은 후유해요. 후유하고 지금 저도 어제서부터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짐을 차린다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아유 이제 다 돼서 후유하네요. 이제 내가기만 하면 됐어요. 이거 얹어 갖고 가야요. 거기 왜 안 들어가? 이제 제사 음식과 제기를 다 담은 이 짐이 나감으로써 유사의 의무는 끝이 나게 됩니다. 정성을 다하지만 잘못되면 어쩌나, 행여 부정타게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마음 졸이던 유사는 이제 휴하는 마음으로 금줄을 거둡니다. 자, 장가를 들기 위해 동편마을 신랑 장승이 출발했습니다. 제관 축관을 앞세우고 풍장을 올리며 서편마을 신부장승도 왔습니다. 매년 식을 올리는 마을 입구 다리 위에서 병인년 소라실 장승 혼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신부 장승이 먼저 다소곳이 4번 절을 합니다. 신랑 장승이 제법 점잖게 2번 절을 합니다. 마을 어른이신 제관 축관께서 술을 한 잔씩 하고 관중들도 동편 서편으로 나뉘어 진지하게 지켜봅니다.
합궁, 기다리던 신랑 신부 합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래서 두 장승은 부부가 된 것입니다. 의식이 끝나자 풍장은 열기를 더합니다. 이 마을 축제의 절정입니다. 이제 서로를 아쉬워하며 신랑 신부 장승이 각각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시간. 이들은 이제 양편 마을 어귀에 세워져 이 마을 입구를 지키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풍상을 겪은 옛 장승과 새 장승이 나란히 선 장승박이에서 이제 본격적인 제사 의식이 거행됩니다. 동신께 드리는 제사 때 축관은 충문을 21번 읽고 제관은 한 번 읽을 때마다 절을 올리게 되는데, 충문은 목욕 재개하고 제를 올리니 천재, 화재, 질병을 바다 바깥으로 몰아내 이 마을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봉순신의 소지요. 장승제의 마지막 의식은 소지 올림입니다. 박영백이 오지요. 충문 읽기가 끝나면 축관과 제관은 소지라고 해서 이 마을 각 가정의 호주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한지를 태워 그 가정의 화복을 축원해 줍니다. 둘러선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 호주 이름이 올라갈 때 자신의 소망을 빌게 되는 것입니다. 제례가 끝나고 맨 위에 제사 떡을 싸서 새 장승에 묵습니다. 떼가는 청년, 이 떡을 떼다가 먹는 사람은 1년 내내 재수가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행여 남에게 빼앗길세라 한 청년이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재수떡을 차지했습니다. 야 이거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장가 간다 그래서 떼 먹는 거야. 장가 가자 이거? 좀 줘봐. 또 딸만 있어. 딸만 한 사람들 이거. 아들하면 윤지 옆에서 안 줘도 돼. 불놀이가 시작됐습니다. 똑같은 시각에 놓기 시작한 불. 삽시간에 동편과 서편은 불꽃으로 환해졌습니다. 불놀이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을 사람 전부가 참여합니다. 불놀이란 논밭을 사이에 두고 동편과 서편이 겨루는 것인데, 불이 먼저 꺼지는 쪽이 지게 됩니다. 맨날 불 꺼라! 불 꺼라! 와! 동변 불 꺼라. 동변 사람 불 꺼라! 동변 사람 불 꺼라. 동변 사람 불 꺼라! 서로 동편 불 꺼가라, 서편 불 꺼가라를 외치며 밤이 이슥하도록 불놀이로 밤을 밝힙니다. 이것이 장수횃불. 이 장수횃불이 꺼지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석유를 갖다 부으며 치열하게 맞습니다.
이제 행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나 식을 줄 모르는 신바람이 남아 세월도 자신도 잊게 합니다. 소라실 이장님이 찾아와 자신이 살고 있는 서편 마을이 이겼다고 하는 바람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던 불놀이 승부는 말싸움으로 변합니다. 정월 대보름. 오늘은 싸워도 좋은 날, 취해도 좋은 날입니다.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기면 이제 미안해. 그렇지. 아니 이장님. 내가 딴 때는 내가 딴 때는 힘이 없어 그래. 내가 딴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이런데 오늘은 내가 사편 이장이야. 그러면 드세요. 이장님 이거 드세요. 이장님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오늘 하루 그렇게도 싸웠던 동편마을과 서편마을, 풍장을 울리며 이제 마을을 동서로 갈랐던 길 한가운데에 모였습니다. 나이 든 소라실 사람 중엔 풍장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쇠붙이란 쇠붙이는 숟가락까지 모두 걷어갔을 때에도 이 징이며 꽹과리를 빼앗기지 않았다고 하는 이들은 왜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굳이 장승제를 지켜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로 장승제 마을 소라실 사람들의 보름 휴가는 끝입니다. 다음 장승제까지 1년은 서로의 힘을 한데 모아 나가야 합니다. 장승제. 이 장승제를 통해 이들은 이 땅에 앞서 살다 간 조상을, 현재의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그 미래를 감당할 스스로의 힘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네, 일하다 보면은 요즘 저희들도 뭐 스트레스 많이 쌓인다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농사 짓는 것도 일이지요. 일을 하다가 바로 일에서 생기는 그런 찌꺼기들을 이런 놀이를 통해서 풀어버리고 그 놀이를 통해서 얻은 온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과 저력이 또 일로 이어지는 바로 놀이 문화와 그런 저력과 일의 관계가 바로 조상 숭배 또 어른 공경의 정신과 함께 슬기롭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놀이 문화에 담긴 지혜야말로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좋은 문화유산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르뽀 사람과 사람에선 충남 공주군 탄천면 소라실 장승제 마을 소라실의 보름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